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 전략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가격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지비투자자문의 마경원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골드와 실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골드가 이제 온스당 2,000불을 넘었고, 오늘 또 아시아 시장을 보니까 잠시 이제 온스당 실버는 30불을 이제 경신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근 한 달간 골드 가격이 15에서 한 20% 올랐고요. 실버가 50%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에만 한정된 시야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야를 넓히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투자에 좋은 수익을 우리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 제가 원자재를 좀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현재 골드와 실버에 집중해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투자를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기존에 골드와 실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계속 쭉 들고 가셔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해법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자료가 하루하루 너무 달라지고 있죠. 하루하루 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2,000불을 넘어서 직전 고점이 2011년도 온수당 1,900대였는데요. 그걸 갱신하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왔고요. 제가 별도로 실버 자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골드의 약간 변동성이 더 높은 버전이 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실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온수당 이제 30불 근처에 가고 있는데 최고점은 50불이었습니다. 그 정도 아시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시는데, 일단 글로벌 자금 동향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지난 한 10여 년간의 주간 단위 전 세계 귀금속 관련되어 있는 주간 자금 동향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적인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보시는 차트를 봐서 이제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쪽으로 간다는 건 주간 단위 글로벌 자금이 순 매수가 되고 있다는 거고, 하단으로 간다는 거는 순 매도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지난주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은 지난 10년간 어떤 주간 단위 자금 동향으로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지금 귀금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즉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귀금속, 특히 골드 앤 실버 쪽에 자금이 드디어 유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는 자료인데,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 전 세계 하이네트워스 클라이언트, 즉 굉장히 투자 금액이 큰 개인 VIP들 대상의 자금 동향인데요. 실제로 많은 VIP들이 실제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걸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번 코로나 터진 이후에 엄청난 지난 10여 년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캐시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았었어요. 캐시를 쌓아놨다가 최근에 6월달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캐시 비중이 줄어들죠. 즉 어디에든 간에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편에 오른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른편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어떤가요? 지금 그 오른편 상단에 있는 것이 지금 귀금속 비중입니다. 즉 전 세계 VIP들이 드디어 현금에서 주식은 너무 비싸서 상대로 덜 가고 있는데 귀금속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죠. 현재 최근에 이제 전 세계 VIP들이 귀금속 자금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현재 비중 확대가 높지 않아요. 현재 최근에 이제 최근 두세 달간 드디어 이제 VIP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한 2.5% 정도로 이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근데 과거에 직전 이제 골드 고점이 언제였냐면 2011년도가 고점이었어요. 이 당시에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를 귀금속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비중을 확대를 했지만 여전히 2.5%죠. 즉 과거 고점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즉 개인들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폭에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좀
VIP들 좀 투자금액 크신 분 기준이고요. 최근에 미국 주가나 전 세계 주가를 견인하는 것들의 가장 주요 견인 세력이 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개인 투자자, 그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견인하고 있는 주 세력이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 세력, 즉 우리가 로빈후드라고 하죠. 로빈후드라는 거 이미 다 아실 텐데요. 드디어 원자재 시장, 귀금속 시장에도 로빈후드가 진입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바처럼 아마 화면 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이걸 분홍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위에 거는 귀금속이고요. 골드 가격이고 밑에 진한 녹색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로 쭉 올라가는 게 이제 로빈후드의 원자재에 관련돼 있는 투자 계좌 거래 건수입니다. 즉 드디어 이제 이렇게 귀금속 시장에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전 세계 개인이나 여러 투자자들이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왜 올라가는지 사실은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골드와 실버를 제가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에서는 같은 귀금속류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보통 이제 골드를 얘기할 때 골드를 우리가 매수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사실 굉장히 많은 이유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골드를 얘기할 때 첫 번째 골드를 투자하는 목적이 뭐냐면 안전자산, 즉 위험에 대한 회피 성격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 일반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의 경우는 거기 해당되지 않아요. 즉 보시는 차트는요. 지금 이게 위에 분홍색이 골드 가격이고 여기 이제 짙은 이걸 색깔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이렇게 확 올라갔다 내려갔던 게 공포지수입니다. 빅스 지수입니다. 즉 현재 최근에 골드 가격 랠리를 보시면은요. 어떻게 빅스 지수 공포지수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시장의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골드 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즉 현재 랠리는 어떤 위험 자산의 해칭의 개념으로 골드를 매수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가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슈 앤 뷰 시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출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이제 골드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가장 큰 골드 상승의 로직은 뭐냐면 저는 실질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는 바처럼 제가 이전 시간에 방송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골드 가격은 실질금리와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실질금리가 내려갈수록 골드 가격은 올라갑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게 제 옆에 있는 차트가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하얀 색깔이 골드 프라이스고 여기 빨간 색깔이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는 여기 제 있는 쪽 편인데요. 빨간색으로 위로 갈수록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래가 실질금리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했죠? 예를 들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골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구간 동안에 빨간색 한번 볼까요? 쭉 올라가죠. 즉 실질금리가 계속 내립니다. 실질금리가 내리니까 골드 가격이 쫙 올라갔어요. 최근에도 보시면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 상황 한번 볼까요? 최근 상황에도 실질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골드 가격 상승과 실질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거가 완벽하게 반비례. 제가 그 차트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죠. 즉 실질금리가 계속 하락하면 골드 가격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실질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 확인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어떻게 해요? 보시는 바처럼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실질금리가 더 내려가려고 하면 이렇게 되죠. 실질금리 내려가려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해요? 명목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최근에 완벽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내려가고 있고 반면 최근에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즉 이 두 가지 이게 금리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간다. 이거는 실질금리가 내려간다는 건데 현재 그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달러 로직 있죠. 달러와 지수와 골드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제가 이전 슬라이드니까 이건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골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와 지수 ETF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죠. 즉 최근에 어떤 골드 가격의 랠리는 오히려 앞에 실질금리의 하락도 견인하고 있지만 최근에 더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은 바로
달러와 지수입니다.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면 골드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최근에 지난 한 달 동안에 달러 지수가 한 7%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지수, 전 세계 달러 지수가 2008년 이후에 가장 낮은 폭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미 달러 지수가 너무 내려왔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간 우리가 어떤 전체 보는 그림을 좀 호흡을 길게 보면 지난 10년 볼까요? 지난 10년을 보면 최근에 한 7에서 한 10% 하락했지만 지난 10년을 본다고 하면 여전히 2011년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 달러가 높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룸은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차트죠. 이 차트가 달러 지수인데요. 이게 위로 갈수록 달러 가치 강세고요. 아래로 갈수록 달러 가치 하락인데 여전히 10년 평균 대비해서 달러 지수 높다. 즉 단기적으로 한 달 급격하게 달러가 하락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제 어떤 일시적 조정은 가능성이 있지만은 긴 그림을 봐서는 아직 달러 가치가 더 하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유럽 간 인플레이션이에요. 즉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와 인플레이션이 낮은 나라와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가 통화가 약세로 가고요. 인플레이션 낮은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갑니다. 즉 현재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낮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이 높죠. 즉 돌려서 얘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유로와 강세, 달러와 약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보면은 미국과 독일 간의 금리 차입니다. 즉 금리 차가 이전에는 유럽이 미국의 금리가 상 높고 유럽 낮았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금리를 쫙 인하를 하다 보니까 이 금리 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금리 차와 달러 지수 완벽하게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실까요? 여기 하얀 색깔이 금리 차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 1년 전만 해도 양국 간에 미국과 독일의 금리 차가 거의 한 2% 이상, 200bp 이상 들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금리 차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그려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달러가 같이 연동하고 있죠. 즉 유럽과 미국의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게 곧 달러와 약세를 좀 견인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점유 달러 약세를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차트일 겁니다. 자, 골드와 실버의 글로벌 IB들 전망 자료입니다. 자, 일단은 골드만삭스, 이게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골드 2,300불 온스당, 실버 30불 봅니다.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2,300불 동일하게 보고요. 여기서 말한 전망이랑 향후 1년간 내년 중반까지 전망 자료인데 실버 33불 봅니다. 근데 여기서 도이치뱅크 자료를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단기 전망, 이건 1년 전망이고 단기 전망으로는 골드 2,100불 그리고 쇼텀 전망으로 실버 25에서 28 이거 기준으로 얘기하면 단기적인 고점 정도에는 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장 스트롱하게 보는 하우스인데요. 골드 3,000불, 실버 35불입니다. 이게 향후 1년간의 전망이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 한 3, 4년 정도 본다 하면 실버 50불 보는 거가 BO의 얘기고요. 그리고 시티은행도 2,300에서 한 2,500 정도 봅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하고요.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실버 얘기 좀 하죠. 실버를 올라가는 요인은 뭐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실버 상승 요인 첫 번째 골드와 같은 얘기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게 형성된다. 따라서 골드의 땡큐 요인이다. 두 번째 골드와 실버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실버는 한 절반 정도가 산업용 수요입니다. 즉 경제가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은 산업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골드가 좋은 거고요. 근데 하나 더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세 번째가 아마 이미 공부 많이 하신 분 아실 텐데요. 미국의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금 그린 리커버리 엄청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정책적 부양을 하겠다는데 그 정책적 부양의 제목을 그린 리커버리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요? 탄소가스를 최소화하는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청정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 청정 에너지 대표 주자가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버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경제 어떤 인플레이션 엣지 경기 상황 회복되는 것에 대한 수요 게다가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수요에 따른 어떤 이런 수요 때문에 지금 실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결론이라기보다도 최근에 골드 실버가 쇼텀으로 좀 그러니까 커머더티 자산 안에서의 골드 실버 가격은 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자, 보실까요? 이 차트는 골드와 실버 그러니까 골드 대비 오일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50년인가요? 50년 내 현재 유가 대비 골드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즉 상대적으로 원자재 바스켓 안에서 다른 기타 원자재 대비해서 골드 앤 실버가 비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귀금속류가 약간 좀 비싸고 반면 다른 원자재는 싸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사실은 제가 계속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원자재를 투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뭐죠?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 그죠? 자, 보실까요? 최근에 글로벌 자금 동향입니다. 최근 지난 10년간 차트인데요. 이 글로벌, 여기가 영어로 된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ETF라고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수혜를 보는 ETF로 전 세계 자금이 최근에 급작스럽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그죠?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난 자금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 프로텍션 ETF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가장 대표적인 게 원자재겠죠. 그죠?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럼 이렇게 귀금속률 포함해서 이렇게 원자재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 이것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지난 70년간 데이터입니다. 지난 70년간 M2 미국의 통화량인데요. 어떻게 해요? 거의 전대미문으로 통화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대미문으로 통화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통화량이 는다는 건 두 가지 함이죠. 첫 번째, 달러 약세가 점점 갈 것 같다. 두 번째, 뭐죠? 인플레이션이 점점 야기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죠?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원자재로. 그죠? 그렇다는 얘기고. 자, 보시는 거는 지난 한 3, 4년간의 차트인데요. 자금 동향입니다. 자산별로. 주식, 채권, 원자재입니다. 뭐 이미 주식, 채권 다 하시는데 재밌는 거 금년에 볼까요? 금년에 여러분이 별로 투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로지 온리 주식이잖아요. 자, 근데 금년에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채권과 원자재, 특히나 원자재, 글로벌 투자자들 최근에 굉장히 포트폴리오 많이 채우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죠?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뭘 어떻게 되죠? 한번 볼까요? 여기 노란 색깔이 실버 가격이고요. 하얀 색깔이 골드고 맨 밑에 파란 색깔은 원자재 인덱스입니다. 자, 골드와 실버는 최근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림을 크게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자재 인덱스 보시면 원자재 인덱스는 아직도 금년 초 고점을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체 원자재를 봐서는 아직 투자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너무 골드에만 치중하고 계시나요? 실버에만 치우고 계시나요? 아니요, 좀 넓혀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전 세계 투자를 최근 어떻게 되고 있냐면 6월 달부터 카파, 그죠? 구리, 원유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자의 어떤 지평을 좀 넓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자료인데요. 자, 장기적으로 보시면 원자재 지난 70년, 거의 80년 이후에 가장 쌉니다. 10년간 롤링턴인데 1930년 이후에 현재 2010년 이후에 원자재 투자했을 때 가장 싸다는 얘기,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주식 대비죠. 주식 대비. S&P 500과 원자재 가격입니다. 상대 가격이에요. 상대 가격인데 1970년 이후, 즉 지난 50년 중에서 주식 대비 원자재가 가장 쌉니다. 즉 우리가 경제가 돈이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 생기면 우리가 그럼 주식도 가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주식과 원자재 같이 가는데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주식 대비해서 원자재가 너무 싸요. 그죠? 자,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제가 마지막 서머리 좀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골드와 실버는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 어떤 실물 자산이, 그러니까 실질금리나 달러와 약세로 견인된다고 보실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향후에 실질금리가 계속 약세로 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달러도 추세를 더 약세로 갈 수 있는데 아직 더 룸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긴 호흡으로는 아직 달러 역세 추세적으로 더 있다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골드, 실버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원자재 내에 다른 자산들 또는 원자재 전체 바스켓은 현재 어떤 전 세계적인 통화량 증가라든지 달러 약세가 있기 때문에 좀 카파라든지 기타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이런 쪽으로 원자재 전체를 좀 투자하는 바스켓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향후에 여러분 투자 포트폴리오 향후 1년간에 굉장히 좋은 주식 못지않은 좋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인 거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금과 은에 대한 전망과 전략들 이렇게 들어봤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소식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